2020년 12월 7일 장 마감 후 스윙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말은 잘 보냈고요. 쉬고 왔는데 지수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수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이 크게 나고 있지도 못하고요. 뭔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입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좀 중대형 큰 아니면 대형주들의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보더라도 다시피 코스닥 지수만 보시더라도 이런 식이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고점들 다 이미 다 뚫어버렸고요. 뚫어올리고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중소형주들이나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 일반 중소형 주들은 좀 올라있던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조정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미리 이제 선취매를 했거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마이너스인 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요. 조정 기간이라. 그리고 요 근래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죠. 이놈 저는 안 가리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단타도 어려웠고요. 이제 상한가 보통 갈만한 종목조차도 올렸다가 빼버리는 게 부지기수라 단타도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장이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든 지금 상패 종목이 아닌 이상은 매수를 해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이 다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단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기 정도의 스윙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수익이 굉장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텀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은 한 100%에서 150% 정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장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굉장히 밝은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년까지도 굉장히 좀 강렬한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또 예측을 해봅니다. 시작부터 잡설이었고요. 금일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3종목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이란 종목이고요.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제가 매매하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파악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흐름 보고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건 혹시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실 거면 직접 매매자 본인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되고요. 재무도 좀 보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차트만 대부분 보고 먼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하이로닉은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메모를 해놨는데, 글로벌 에스테틱 메디칼 의료기기, 또 의료기기네요. 피부 의료기기도 되고 제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초음파 에너지, 눈썹 리프팅 장비와 체내의 피하지방 세포로 얼려 지방층을 감소시키는 장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 물량이 45% 정도 됩니다. 좀 무거운 그런 종목이겠죠. 유동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래량도 사실 금일은 그렇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서 차트만 보고 일단 차트 상태가 좀 양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목일수록 약간 길게 가져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대시세가 2015년도에 대시세가 나왔었고요. 이제 그 뒤에 뭐 실현을 다 해버렸겠죠. 아마 뭐 누가 들어 올렸든지. 그래서 실현을 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계속 들어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여기 물량들이 2016년도까지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의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 자체가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박스권인데 하방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하방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그렇게 많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윗꼬리 같은 게 또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코로나 전에 상승을 한번 노려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버렸죠. 쭉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주저앉은 다음에 뭐 거래량 그렇게 그다지 없이 다시 회복한 다음에 뭐 똑같은 패턴이죠. 뭐 매집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고요.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면서 매집 뭐 매집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뭐 실현을 했거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현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게 나온 뒤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약간 거래량 없이 흔들기가 나오죠. 횡보성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결론을 지어보면 이거는 뭐 개미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 이유는 없겠죠. 털렸으면은 털렸던 게 아니라 뭐 실현을 해버렸다거나 여기서 어느 정도 했다고 뭐 도망간 거다 치면은 이게 더 하락이 나왔어야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로 겁만 주고 꺾여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진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향을 만들었죠. 우상향을.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이 저점을 다 다져놓고 이 저점들을 다 다진 다음에 어느정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빵 하고 다 뚫어 올려줬죠. 그 전에 낙폭이 셌던 이 부분까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자기도 이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있죠. 매집봉이 하나. 거래량을 약간 터트리면서 윗골이 만든 매집봉이 하나 있었고요. 이걸 먼저 발견을 했었다면 여기가 최초의 기준봉이 됐었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타점을 잡고 진행을 했을 건데 여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나갔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더 많이 드시겠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여기가 거래량을 이만큼을 더 터트리면서 이 정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약간 흐르는 느낌의 종목들은 사실 손절가가
좀 길게 잡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3,900원이면 이제 여기를 뭐 21선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21선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따라 올라올 거니까 저 같으면 뭐 3,900원이나 아니면 여기 3,900원 정도, 어쨌든 3,9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중간으로 잡고 이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여기까지 매수를 해서 아니면 뭐 낙폭이 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경우는 좀 안정적이긴 하겠죠. 그만큼 손절가가 짧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안 들어가고 쭉 빠져서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탈 시에 그 손절을 할 때 그 손절 금액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위에부터 모아오다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실 금액이 좀 커지겠죠. 커지다 보면은 이제 심적으로 흔들리니까 손절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낙폭이 커져가지고 더 큰 손실로 뭐 그렇게 돼버리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은 그냥 주식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시고, 손절을 못하면 주식도 계속 못한다 생각하시고, 손절 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 손절을 잡았으면 이탈할 때 무조건 손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 정도에서 사면은 좀 눌렸다가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안 간다 그러면 바로 손절이죠, 사실. 내려와서 제 두 번째 타점에서 손절한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눌렸다가 좀 버티는 느낌이 들면 여기서 재매수를 해서 해야 하는 거지, 사실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뭔가 좀 부담이 커지죠,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는 이제 보통 손절을 많이 했죠. 단타 개념으로 손절하고 다시 가서 다음 타점 잡고, 여기도 밀리면 또 여기 손절하고, 마지막 또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도 밀리면 여기도 손절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대신에 그거는 이제 거의 몰빵 개념이죠. 여기다 몰빵을 넣어놓고 안 가면 다시 손절, 떨어졌다가 다시 몰빵 넣었다가 실패하면 다시 손절 짧게, 그리고 또 밀리면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건데, 뭐 그런 방식도 있고, 저처럼 하는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가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비중을 어떻게 넣느냐 또 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이이로닉이란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거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뭐 여기 관리하는 분의 마음이니까, 뭐 갭을 띄우고 내일 뭐 바로 슈팅해서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여기 관리하시는 분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뭐 하늘에 맡기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리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패턴이 있으면 다른 패턴으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로닉이었고요. 다음은 대창스틸. 이 종목은 포스코로부터 코일 형태 강판 소재를 공급받는 뭐 그런, 공급받아서 가공한 뒤 판매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포스코의 물건을 사는 거네요. 포스코의 고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잘 된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절단 가공하여 자동차, 산업기기, 건자재, 뭐 기타 등등, 이중 바닥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건축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은근히 좀 막 튀고 있죠. SY 같은 종목도 있고요. 거기는 뭐 음압병동 뭐 이런 관련이 돼버렸던데, 건자재 업체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조하여 건설사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건설사 관련된 뭐 그런 주고요. 초소형 전기차에도 연관이 돼 있네요. 대창 모터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최대 주주 물량이 65%라 엄청 무겁겠죠, 이 종목이. 엄청 무거운데도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냥 봐도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스틸이라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왠지 이제 하반기에 좀 힘이 좀 좋은 분위기거든요. 철 뭐 이런 쪽으로 제철 무슨 KG 동부제철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 지금 힘이 좋은데 뭐 그것처럼 뭐 이 스틸 대창 스틸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지금 흐름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흘렀죠. 뭐 낙폭도 줬다가 올라갔다가 굉장히 느린 것 같은 거래량이 진짜 없죠. 거래량 진짜 없고 윗꼬리도 많이 심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매집입니다.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전부 다 매집이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18년도에 아마 올라온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눈여겨봐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시세를 한 번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도 뭐 다른 여느 종목처럼 똑같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주다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네요. 여기도 윗꼬리 거래량 조금씩 하면서 장난질 치듯이 매집을 하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코로나 만나서 어차피 또 주저앉았고요. 얘도 이런데 주저앉았고 뭐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그냥 쭉 올렸고요. 그것도 다 매집이죠. 이런 식이. 그래서 여기도 있고 매집이 여기도 돼 있고요. 수시로 매집을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 물량이 65%에다가 유동 물량이 35% 정도 되니까 이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이 모아놓으면 좋긴 하겠는데 모으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흐름은 어쨌든 좋죠. 지금 일단 약 우상향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막 여기도 이런 것도 다 매집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 전에 큰 거래량보다는 적죠. 일단 좀 적은 거래량인데 이게 뭐 속임수일지 아니면 지금 뭐 털기 시작하는 건지 정확히 뭐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 흐름으로 봐서는 매집으로 다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매집봉으로 보이고요. 얘는 좀 느릴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이런 매집을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는 방식은 항상 같으니까요. 흐름은 일단은 이 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윗꼬리를 잡기에는 좀 멀고요. 2,300원을 손절가로 일단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어느 정도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밑꼬리를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밑꼬리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당일날 혹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밑꼬리를 만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손절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요즘 상황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름은 이제 우상향 흐름이니까 이 흐름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상황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더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어느 정도 느린 종목이니까 좀 길게 아마 우량주겠죠. 나름대로 재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타점을 손절가를 좀 길게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이런 장기 이평선을 맞춰서 241선 이겠죠.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길게 매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락을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해서 요만큼 해서 먹어가지고 좀 길게 투자를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스윙 4박 5일 기법이기 때문에 4박 5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눠서 2510원부터 아래쪽으로 눌렸을 경우에 매수를 해서 슈팅이 나오면 뭐 먹고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창 스틸이었고요. 다음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뭐 단순하게 차트가 그냥 흐름이 좋아서 차트 흐름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봤을 때는 차트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골랐고, 거래량은 무지 없습니다. 거래량이 진짜 없죠. 보면은 뭐 동물용 사료하고 하여튼 뭐 식재료 관련 업체입니다. 기능성 원료, 특수 가공 원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보조 사료, 계란 및 기능성 소재,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식품 부분 사업 영위,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추진 중이죠.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반려동물이 좀 되게 활성화가 되죠. 반려동물 관련된. 그러니까 점점 이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인 이제 생활이 많아지고 이제 싱글족들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반려견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돈은 있는데 뭐 혼자 살면서 반려견 키우고 아니면 뭐 반려묘들 키우면서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길게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대 주주 물량이 60%가 넘고요. 일단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 이런 종목 전에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단순하죠. 아직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박스권을 벗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좀 짧게 박스권이 이런 식인데 좀 살짝 벗어나려고는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들을 이탈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이탈도 하고. 전화가 자꾸 와서 흐름이 끊기는데, 일단 아직 박스권 안에 gat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앞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패한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실패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음봉으로 끝났죠. 장대 음봉으로 끝났고요. 하지만 좀 약간 흐름이 다릅니다. 여기는 양봉으로 끝났죠. 뚫었을 때 살짝 뚫으면서, 이거는 이제 단단하게 뚫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요. 자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도 좀 길게 보면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밑꼬리 좀 살짝 여유있게 주고 3025원대 3020원대 이렇게 3000원 잡고 싶은데 너무 멀고요. 그렇게 하면 손절가가 3020원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170원이니까 아래로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길게 보면 꽤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종목은 세 종목이라 짧게 마무리 지었고요. 앞으로도 전에는 좀 종목을 좀 많이 올렸는데
앞으로는 종목을 이제 한두 개만 좀 해서 줄여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주말에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하려면은 너무 이 종목이 많다 보면 저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목을 너무 많이 띄우다 보니까 혹시나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분 계시면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줄여서 그날 어느 정도 흐름 괜찮은 종목들 몇 개만 골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수익 말고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요즘에 지금 현재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스피가 눌려가지고 좀 저가에 있는 형태의 그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대형 코스피 종목들에 힘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피가 한 두세 달, 한 달? 1월까지는 코스피가 좀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정받는 종목들을 다시 또 저가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장은 굉장히 좀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아무튼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보시든 안 보시든 주절주절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